오늘은 내 마음의 감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또 창조적인 그런 마음 상태와 또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수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의식의 재창조가 가능할지, 우리 몸의 평화로운 상태로 회복할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면, 우리가 잠자는 욕구에 대해서 분류를 해본다면 소위 말하는 비렘 수면과 렘 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비렘 수면은 우리가 잠잘 때 수면의 약 한 70% 내지 75%를 차지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꿈을 꾸지 않는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마음속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이러한 수면이 바로 비렘 수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이런 수면의 상태입니다. 낮에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를 무의식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또 새로운 활동을 위해서 창조적인 활동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렘 수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뇌와 함께 우리 몸이 잠자는 가장 편안한 수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부교감신경이 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몸속의 호르몬들, 특히 신경전달 물질을 잘 분비해서 몸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이 없는 수면, 비렘 수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렘 수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렘 수면은 꿈을 꾸면서 자는 잠입니다. 꿈이 있는 잠이라 볼 수 있고요. 우리 수면의 대략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뇌의 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렘 수면도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심신의 피로를 푸는데 중요한 수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렘 수면은 우리들에게 좀 더 활성화된 그런 수면이고, 때로 이 렘 수면은 약간의 그 긴장도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꿈속을 우리가 꿈을 꾸는 그 자체를 때때로 부정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이 꿈을 꿀 수 있어야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의 회복도 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비렘 수면과 렘 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꿈이 없는 잠과 꿈이 있는 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잠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대략 수면의 단계가 4단계인데 2단계는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또 다시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이렇게 반복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활동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수면 습관, 이것은 놀랍게도 유전인자나 체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마 수면 습관이 아마 습관인 것처럼 봤는데, 의외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유전자나 체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수면 습관을 보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수면 습관은 오전 7시에서 기상하여 11시에 취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과 기질에 따라 좀 달라서 대체적으로 아침형과 저녁형으로 나누는데, 아침형은 주로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저녁 9시에, 저녁형은 오전 10시에 기상을 해서 새벽 2시에 취침하는 이런 스타일의 수면 습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수면은 굉장히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체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멜라토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편안한 수면을 가져오는 그런 호르몬이라 볼 수가 있는데, 멜라토닌의 양이 적어지면 숙면하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햇빛이 많이 보이면 멜라토닌의 양이 작아졌기 때문에 숙면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체온과 수면과의 관계는 체온이 가장 떨어진 최저 온도일 때 수면이 가장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새벽 5시경이 체온이 가장
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깊은 잠을 요구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멜라토닌은 새벽 3시였을 때 멜라토닌의 함량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수면 장애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티졸도 수면과 연결됩니다.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기상할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고 저녁 취침할 때 가장 적게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침에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적어지면 아침잠을 깨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낮으로 갈수록 시간이 경과하고 저녁이 갈수록 코티졸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혼란스럽게 되면 수면 장애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 수면 장애는 어떠한 것일까요? 수면 장애는 주로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수면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생리적인 원인은 우리 뇌에 산소와 당이 부족하면 수면 장애가 일어난다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 우리가 신경화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이나 또 뇌질환 등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알려져 있기는 가장 바람직한 수면 장애의 처리 방법은 먼저 수면 유도제를 좀 먹어서 수면을 유도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성격의 문제라든가 어릴 때 미해결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는 인지치료와 같은 심리치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신경질환이나 또 심장질환으로 인한 수면일 때는 반드시 의사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그 원인을 안 다음에 심리치료할 것인가 약물치료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약물치료하는 수면 유도제라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 계속되어질 때는 중독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 처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의사 선생님에 가서 진단은 필수적이라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약물이 아니라 심리치료일 때는 철저하게 심리치료로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수면 무호흡증이나 또 여러 가지 하지가 마비되는 이런 증상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의학적인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주로 오늘은 우리가 수면에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특징과 아침형과 저녁형이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깊은 수면을 가져오는지 또 생활의 리듬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비렘 수면을 많이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정서와 감정의 변화도 우리가 아름답게 처리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몸속에 새로운 신경전달 물질을 잘 분비하게 돼서 회복의 기능이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의 멜라토닌과 또 체온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과학적인 수면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균형적인 수면 습관은 오전 7시에 기상을 해서 밤 11시에 수면한 것이 가장 균형적이고 그리고 아침형이거나 저녁형일 때는 대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 몸의 균형과 특히 감정 관리에 특히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수면과 또 우리 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감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감정 관리가 잘못돼서 분노 조절이 되질 않아서 스스로도 불행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 치유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강의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